유금. 유금은 흰금의 뿌리. 색깔은 백색이고 숫자는 4자와 9자. 방향은 서쪽. 가을. 음력 8월. 동물로는 닭, 꿩, 까마귀, 솔개. 호흡기, 폐, 대장, 치아. 흰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금, 은, 바늘, 칼, 가위, 치아, 미용. 유금이 있는 사람은 깔끔하다. 보석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하루라도 샤워를 안 하면은 잠을 못 잔다. 또 너무 깔끔하고 깨끗해서 결벽증이 있다. 너무 결벽증이 심해서 결혼 생활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여기에 이 자수, 자유 이 두 글자가 있으면은 너무 심하게 결벽증이 너무 심해요. 결벽증이. 그래서 아주 결혼 생활이 아주 어려워요. 유금은 병균으로 보고 또 효소로도 본다. 효소 발효식품을 잘 만든다. 된장, 고추장, 간장, 술 뭐 이런 것들. 또 신유일주들은 하루에도 샤워를 몇 번씩 한다.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걸 좋아해요. 또 을목과 신금의 조합을 편두통으로 본다. 을목과 신금이 만나면 을신충이 돼요. 을신충이 되면은 이건 머리, 뇌고 이건 바늘로 머리를 콕콕 찌르는 이거 편두통이에요. 그래서 사주에서 을신충이 있을 때 편두통이 온다. 또 간목보다 을목이 영향을 더 미친다. 을목? 네. 간목은 경금을 만나면 갑경충이 돼요. 새망치로 머리통을 때리는 거와 같은 거고, 이건 뭐예요? 뇌를 바늘로 콕콕 찌르는 거와 같은 거예요. 또 금이 약하며 화가 강하면은 금이 녹아가지고 폐병 환자, 금이 녹으면 뭐 골다공증, 뭐 이런 질병들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무토. 무토는 무토가 아니라 술토. 술토는 무토의 뿌리. 술토는 무토의 뿌리. 계절로는 음력 9월. 무진술은 중앙토. 숫자로는 5자와 10자. 색깔로는 황색, 신용. 술토는 위장, 비장, 피부, 살, 바짝 마른 토이기 때문에 건성 피부. 동물로는 개, 이리, 승냥이. 또 생각, 옛것, 전통, 역사, 종교가, 사색가, 목사, 스님, 역술가 이런 쪽의 직업을 많이 가진다. 가을철에 바짝 마른 딱딱한 토, 토국수 할 수 있는 토, 제방토. 진토는 물이 가득 찬 물창고. 그래서 이 진토는 토국수를 할 수가 없어요. 물을 막으면 그냥 진흙이라 그냥 쭉 밀려요. 그런데 이 술토는 바짝 마른 토예요. 이건 불창고예요. 바짝 마른 토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에다가 술토가 딱 막으면은 물이 더 이상 못 내려가요. 그래서 대청댐 뚝을 쌓는 그런 흙. 또 가을의 기운을 장축하여서 겨울로 넘겨준다. 가을, 이게 요거 이제 가을, 금의 기운을 모아가지고 겨울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물이 아무리 강해도 술토 하나만 있으면 막을 수가 있다. 또 산사태가 나는 토는 물기운이 많은 진토. 술토는 아무리 장마가 길고 홍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술토는 불의 창고 또는 묘지, 불창고. 진은 을개무가 들었어요. 술은 신정무가 들었어요. 불창고, 이건 물창고예요. 불창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창고이기 때문에 술토가 축 맞으면은, 이걸 술토로 축 때리는 거는 진자가 오면은 진술충, 축자가 오면은 축술형 이렇게 깨져버려요. 그럼 이 불창고가 축 맞으면은 사주에 있는 불이, 이 불이 창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불창고가 있을 경우에. 그런데 여기는 불창고를 넣고 물창고만 있어요. 만약에 이 진토는 술자가 진술 충 맞을 때 뭐예요? 이건 물창고니까 물이 창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창고 속으로 들어가니까 물은 누구냐면은 나와 똑같은 글자, 나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형제가 죽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충 맞을 때. 그럼 만약에 이거는 불창고니까 이 불이 들어가겠죠. 불은 누구냐? 재성이에요. 나한테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기 충 맞을 때. 그래서 술토는 불의 창고, 또 묘지, 불의 묘지. 그러니까 이 불이 나한테 인수에 해당하면은 엄마고, 재성에 해당하면은 아버지고, 비견급제에 해당하면은 형제고, 그래서 식신상관에 해당하면 나의 자식이고, 그래서 만약에 불이 식신상관인데 이게 축 맞아가지고 불이 창고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자식이 죽는 거예요. 또 진토의 무토는 그러니까 진토의 무토는 물 위의 산으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산. 이건 뭐 진흙 위에 있는 산이에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술은 딱딱한 땅 위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럼 저는 물이 있는 산이네. 이건 물 찾고. 그럼 천간에 이게 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토 위의 무토는 물 위의 산으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산, 물산. 술토 위의 무토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딱딱하고 바짝 마른 불산. 진토는 토국수를 당할 수도 있지만 술토는 강한 홍수도 막을 수 있는 토국수의 토. 무술일주는 높은 산이 뿌리를 탄탄하게 받고 있는 산으로 고집이 대단하다. 그래서 무술날 태어난 사람들이 고집이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단단한 곳에 뿌리를 받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또 무토에 진토와 술토가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높은 산이 첩첩산중으로 있는 산. 물이 아무리 강해도 절대 뚫고 나갈 수가 없다. 무토는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그대로 있다. 무토는 높은 산이에요. 그럼 계룡산은 뭐예요?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집이 옹고집에 또 융통성도 하나도 없다. 무토일주 여자들은 자존심이 엄청 강하다. 한 번 아니면은 죽어도 아니다. 또 충청도는 중앙토로 느리다. 그래서 토는 중앙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는 중앙토이고 우리나라의 중앙은 충청도예요. 충청도, 대전.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동작이 느려요. 또 산과 산 사이 분지 같은 곳에는 기가 뭉치고
그곳에서 3개월 이상 살면은 사람이 멍해진다. 또 가을에 추수를 다 하고 낙엽이 지는 토.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질 때 사색을 하는 사색의 신, 또 생각의 신, 또 철학의 토, 돛 닦는 토, 술토와 해수를 천문성, 천문성은 하늘에 문은 그럴 문자예요. 하늘의 학문, 성은 별성자예요. 하늘의 학문의 별이에요. 천문성이. 그래서 천문성의 글자는 술토와 해수. 이게 하늘의 학문의 별이에요. 그래서 술토와 해수는 하늘의 학문의 별. 그럼 차부살님 여기 해수 여기 있잖아요. 하늘의 학문의 별이 있어요. 지금 천문성이라고 그래요. 천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성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하면은 아주 좋아요. 이건 뭐 신의 공부란 말이에요. 신의 공부. 하늘의 천문성은 또 술토와 해수를 천문성, 그리고 하늘의 글문신, 글문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천주교 이쪽 나가는 사람들, 술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술토는 고집이 대단하다. 겉은 낙엽이 지지만 속은 불창고이기 때문에 속은 따뜻한 기운이 있다. 술은 음력으로 9월이에요. 우리가 추석 때가 음력 8월이에요. 8월에는 들판에 오곡이 누렇게 물들어가는 시기. 9월은 들판에 곡식들을 다 추수를 하고 산과 들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는 계절이 바로 9월이에요. 이게 술토의 계절이에요. 그리고 겉은 춥지만 땅을 파고 낙엽을 덮고 있으면 따뜻하다. 왜? 술중에 이게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 토 속에 불이 들어 있어요. 땅 속이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 해수는 개수의 뿌리. 개수의 뿌리. 계절로는 음력 10월이고 색깔로는 검은색, 방향은 북쪽, 계절로는 겨울, 숫자는 일자와 육자, 해수는 지혜. 그래서 해수가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요.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로는 돼지, 우리 인체로는 신장, 방광, 생식기. 그리고 바닷물 또는 그물, 수가 강하면은 옥력, 변강색, 물개. 예, 그러니까 색이 강해요. 색이 강하고 많이 밝히고. 물이 많은 남자와 여자는 정력이 강하여 정력이 약한 남자와는 살 수가 없다. 또 정력이 약한 여자는 정력이 약한 남자를 만나야 하고 정력이 강한 여자는 정력이 강한 남자를 만나야만이 살 수가 있다. 정력 약한 남자 만나면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밖으로 바람을 피러 나가요. 또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들은 또 욕심이 많다. 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은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 물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입에서 침이 돈다. 물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다가 막 길가에 아주 아름다운 보석을 받거나 기후인대에 걸려있는 옷을 받거나 그럼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눈에서 벌써 물기가 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딱 가다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진짜 완전 내 스타일, 저 남자와 연애 한번 해봤으면, 저 여자와 연애 한번 해봤으면, 그런 멋진 그런 남자를 만나면은 또 밑에가 물기가 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성욕이에요. 성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욕심이에요. 내가 뭐 어떤 걸 하고자
싶을 때는 항상 물이 돈다. 그래서 멋있고 이쁜 여성을 만나면은 눈에서 빛이 나고, 또 행복이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 다음에 자수. 자수는 임수의 뿌리. 계절로는 11월은 동짓달이에요. 방향으로는 북쪽, 계절로는 겨울, 숫자로는 일자와 육자. 지혜, 동물로는 쥐, 박쥐, 제비. 인체로는 신장, 방광, 생식기. 또 쥐도 상중 합격이 있다. 상격의 쥐는 청와대, 대궐, 청와대 천장에서 노는 그런 아주 정치판에서 노는 쥐들. 중격은 곡식이 잔뜩 쌓이는 창고 속에 있는 쥐들. 먹을거리가 쌓여 있다. 제일 합격의 쥐는 시궁창에 있는 쥐. 시궁창에서 설거지해가지고 설거지 물 딱 내려보내면은 그 설거지 물 속에 밥알이 동동동동 떠내려오는 걸 주워 먹는 시궁창의 쥐들. 또 쥐는 영리하다. 쥐구멍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나오기 전 좌우를 둘러보고 적이 없을 때 나온다. 너무 웃긴다. 그리고 자수가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쉽게 결정을 안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지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떠한 일을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 제비는, 자는 쥐, 박쥐, 제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비는 작지만 날쌔고 민첩하고 강남까지도 날아간다. 또 까마귀는 직선으로 가지만 제비는 곡선으로도 간다. 자수가 있는 사람은 민첩하고 바쁘다. 또 새끼를 빨리 길러서 강남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날쌔고 바쁘다. 그래서 자수가 있는 사람들이 바빠요. 날쌔고. 일지에 자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축자. 축자는 천간의 괴수의 뿌리. 아니, 기토의 뿌리. 기토의 뿌리. 축토는 음해토 또는 중앙토. 색깔로는 황색, 숫자로는 5자와 10자. 신용, 우리 인체로는 비장, 위장, 살, 피부 또는 허리, 암인자, 지성피부. 그래서 축자가 깨질 때 암에 걸릴 수도 있고, 허리 디스크,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아픈 거, 축자가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축자는 동물로는 소 또는 개. 바닷가에 가면 개 막 옆으로 막 무지하게 빠르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축자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동작 빠르게 막 잘 쏘다녀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리고 축자는 자라로도 본다. 그러니까 등껍질이 딱딱한 동물. 그리고 축자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꼭 암세포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축자가 있는 사람들이 암에 잘 걸려요. 그리고 개는 바삐 움직이니 축토가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삐 돌아다닌다. 또 정신없이 빠르고 부살하게 움직인다. 또 밤에 잘 돌아다닌다. 또 축토는 생각, 옛것, 전통, 역사, 종교가, 사색가, 또 목사, 스님, 역술가들이 많이 나온다. 축토가 용신인 사람들은 토는 50토니까 이게 용신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토가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는 사람들은 이사 갈 때는 항상 5층이나 10층으로 이사를 가고 510호, 501호 이런 쪽에 이런 숫자들을 많이 쓰면은 좋다. 그러면은 토의 기운을 받을 수가 있다. 이사 갈 때는
집 명의로 돼 있는 사람의 용신에 맞게 가야 한다. 용신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용신이 이제 뭐예요? 용신이라고 있는데 용신은 용왕님? 아니 용신은 사주에서 용신은 이건 쓸 용자예요. 이건 신자. 신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각자의 용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용신이 사주에서 깨질 때 나는 그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지켜주는 거. 나를 지켜주는 쉽게 해서? 보디가드, 나의 수호신. 예. 그리고 축토는 섣달이기 때문에 꽁꽁 언 겨울철의 동토. 축월생은 너무 추운 겨울에는 밖에 못 나간다. 추위를 너무 많이 탄단 말이에요. 또 축월달에 태어난 사람은 병상에 잘 걸린다. 그러니까 축월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주에 불이 없으면은 손발이 항상 차요. 꽁꽁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막 그냥 춥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만약에 차를 타잖아요. 그럼 여름에 다른 사람들 더워가지고 에어컨 막 틀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저씨 추우니까 좀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여름에. 맞죠? 그런 사람도 있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더운 사람들은. 그래 또 이제 한겨울에는 한겨울에도 마찬가지.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은 한겨울에도 덥단 말이에요. 그럼 창문을 열어놓거나 에어컨을 켜요. 그럼 화가 없는 사람들은 추워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화가 없는 사람들은 한여름인데도 추워요. 그리고 에어컨 조금만 틀으면은 아저씨 추워 죽겠어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더워 죽겠는데 뭘 에어컨 끄라고 하냐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가 안 된 축월생들은 조루증이 많다. 조라고 있는데 조는 사주에 따뜻한 불기운과 차가운 물기운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고 불은 없거나 아니면 또 불은 많은데 물이 없거나 그러면 이거 조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고자예요. 고자. 조루증. 결혼해도 밤일을 못해요. 한 1분, 1, 2분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자가 밖에 나가서 바람 피게 되고 여자가 이혼하고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못 낳아요. 무정자증. 그래서 조가 안 된 축월생 여자들은 또 불감증이 많다. 그 여자들은 남자들이 손을 잡으면 가슴에 쿵닥쿵닥 뛰고 막 두근거리고 이래야 되는데 남자가 있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만져도 아무 느낌 감각도 없어요. 이게 불감증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석 같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옆에 곁에 오는 게 싫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너무 꽁꽁 얼어서 약한 불이 들어오면은 꺼져 버릴 수가 있다. 축토는 금의 창고, 진술축미는 창고라겠어요. 진은 진을계무, 물창고라겠어요. 술, 신정무, 불창고예요. 축, 개신기, 금창고예요. 그 다음에 미, 정, 을, 기, 목의 창고예요. 그래서 진술축미는 다 창고예요. 창고. 그 가운데만 다 창고인가 봐요. 네, 요 이거 가운데만 창고야? 가득 지금 여기에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는 불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는 금이 가득 차 있고 여기는 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불도 있고 여기는 물이 있고 금이 있고 목도 있어요. 목도 있지만 물이 더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목도 있고 토도 있고 금도 있고 토도 있지만 불이 더 많아요. 여기는 수도 있고 토도 있지만 금이 더 많아요. 여기는 토도 있고 불도 있지만 나무가 가득 찬 나무의 창고예요. 그러면 가운데 것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운데 것만 지금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창고를 얘기한 거예요.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이제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토가 관일 때 5층 10층으로 이사 가면은 관운이 좋아지고 명예, 또
그 고속승진을 한다. 관이 용신일 때 관운이 들어오면은 나도 이름 나고 남편도 잘 된다. 관이 용신이란 얘기는 관이 나를 도와주는 수호신이란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관이 들어오면 좋은 거네, 선생님. 그렇죠. 용신이 들어오니까 그때 되면은 용신이라. 완전히 내 운이 확 발복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루 아침에 그냥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용신